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저 지금 세 번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상시에 이제 취업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좀 감정이 좀 격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이 좀 안 돼가지고, 다시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지금 면접 시즌이다 보니까 뭐 저희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받았던 또 그런 친구들도 이제 최종 면접이라든지 면접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역량도 뛰어나고 자세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뭐 에너지도 굉장히 넘쳐가지고 합격이 기대되는 지원자 몇 명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떠한 좀 뭐랄까 좋은 결과가 굉장히 내심 또 기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뭐 한 친구한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한 친구여서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채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친구가 지원한 기업이 굉장히 그 타클래스 수준의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쟁자들이 더 뛰어났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격앙되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친구가 이제 면접에 질문을 받은 내용을 내가 들었을 때는 사실은 정말로 이게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사소한 질문을 바탕으로도 면접관의 그런 내공으로 지원 직무나 지원 회사에 적합한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는 게 또 면접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그 면접관님들의 어떠한 그런 의도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들을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어떠한 면접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성껏 면접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 그 친구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어떤 회사인지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뭐 두 개 정도 질문 받고 바로 그냥 끝나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 이제 불합격으로 나왔는데 정말 저도 황당한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물론 자기 기준에 맞게끔 이미 1차 면접에서 어떤 좀 뭐랄까 그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목표 때문에 이제 특정 인물을 채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 면접장에서 임원이 정말 그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그런적인 측면만 얼굴만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차 면접에서 굉장히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친구 뽑을 거니까 이제 2차 면접 없이 다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채용의 과정이 공정함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이 됐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업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면접장, 그러니까 지원자들을 검증하는 건 어쨌든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니까 그걸 제가 뭐 왈가불가 할 건 아닌데 최소한 저는 이제 그래도 기업에 계신 분들께서 요즘에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그 본연의 그런 의무나 그 본연의 어떠한 그러한 책임을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회사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 보면 거기에 또 정신이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채용 과정 중에서 면접 과정 중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평가자 입장에서 우리 지원자분들을 좀 더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후기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나와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후기들을 읽어보면 점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기업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서 좀 우리 지원자들이 후회 없이 면접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기업의 입장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구직자 관점에서 좀 많이 황당하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어떠한 걸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있다가 그냥 병풍처럼 나와버리면 이게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뭐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간 것인지 굉장히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입장에서는 또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얘기를 잘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정말 그 답변은 잘했지만 그 답변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내 이력상에서 없어서 그냥 떨어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제
특히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멘탈적인 측면에서 정말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슬럼프로 또 이제 이어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경험상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면접에서 임원들한테 선보일 정도로 자격이 충분하신 거예요. 이미 거기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역량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간극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구직자가 채용되는 이 매칭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군가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인연인 거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누가 입사하는지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연의 과정인데, 기업은 냉정하게 자기네 관점을 평가를 한 거고, 우리는 그 관점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되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가 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기업에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지금 이슈가 이런 게 있고 사업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안 맞았지만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 이슈가 있고 또 사업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면 나 같은 사람 분명히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내가 탈락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시되, 여러분들이 탈락한 것은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부분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이 이미 면접장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안 좋아지지 말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옆에 있는 지원자가 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너무 뭔가 제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방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여러분들이 좀 더 쉽지 않겠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되, 내가 명확하게 잘한 것들은 잘한 거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은 부족한 거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회사가 됐든 다른 직무가 됐든 그런 분야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만 더 충실하게 해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아까 막 제가 지금 뭐 영상을 3번째 찍고 있지만 좀 약간 격앙되게도 막 라이브하게도 막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감 없이 또 얘기하지 못한 뭐 그런 좀 제 답답함이 좀 있긴 한데,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실지 좀 약간 걱정도 되고 한데,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만의 이유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시되, 그래도 본인이 잘한 건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또 인정하는 그러한 또 지혜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면서 최종 면접장까지 갔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역량, 그리고 자격, 그거에 여러분들은 좀 강한 프라이드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합격자와 불합격자, 나는 뭐 사실 이 취업이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한 거고, 불합격하면 사실은 모든 노력이 사실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장이에요. 굉장히 냉정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6개월 먼저 더 취업을 빨리 하나 3개월 먼저 취업을 빨리 하나 여러분들 인생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뚝심을 가지시고 내가 3개월 조금 늦어지지만 6개월 좀 더 늦어지지만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가 성공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회사나 기업에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하지만 여러분들과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또 좋은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최종 면접 혹시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본인만의 어떠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니까 댓글로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응원을 좀 해주시고 좀 서로 좀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